향당편 8장은 의식생활의 예를 맞춰 행한 거, 이것이니까 공자가 음식생활 예제를 조목조목 규범처럼 나열한 장입니다.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식이 많이 들어가죠. 욕망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음식에서도 경을 잃지 않음으로써 천리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옛날에 식생활에 대한 이것을 예의 범절에 맞춰서 금할 것은 어떤 것을 금하나 이런 문제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본문은 식불염정, 회불염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밥식이죠. 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이라는 것은 정리한 쌀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정백미로 지은 흰 쌀밥을 얘기해요. 정은 정백미로 만든 흰 쌀밥을 불령 싫어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밥은 정리한 쌀밥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 다음 고기에 회는 불령 뭘 싫어하지 않았다. 새 아주 가늘게 써는 거, 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밥은 정백미를 싫어하지 않았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정과 세라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정과 세는 바로 소위 치경야에서 바로 이것은 정과 세, 정백미와 가늘게 썬다는 얘기는 바로 경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정리함, 섬세함, 이것은 맛을 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경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자는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바로 조략하면은, 조는 거칠 조자죠. 세밀히 쓸지 않고 크게 약하면은, 조략하면은 마음이 해이해진다. 이렇게 주자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옛날 자니까 어려운 연데 식의 이에, 그러니까 음식이 의는 바로 썩거나 이런 얘기죠. 쉬거나 쉬루 있죠. 쉬다 이런 얘기죠. 쉬의 음식이 쉬거나, 또 이것도 쉬래예요. 의애는 이건 전부 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맛이 변하다. 음식이 맛이 변한단 말이죠. 쉬거나 이렇게 썩거나 쉬어서 맛이 변하고, 또 음식이 그렇고 고기가 뇌지요. 줄일레인데 이거는 생선이 썩어서, 또는 육고기가 썩어 뭉그러지면, 배우면 이때는 먹지 말아라, 불식한다, 안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주자는 맛이 주자는 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비, 사, 오, 미, 오, 기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해서 김이 그 맛이 나빠서가 아니라 공상 기덕이야. 그 덕이 상할까 봐서 그런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바로 어떤 그 쉬거나 고기가 문드러지거나 이게 상해서 먹지 않는 것은 바로 맛이 나빠서가 아니고 덕을 해칠까 봐 그런다 이런 얘기죠. 즉 덕은 몸의 기운이나 마음의 발음, 욕망의 안정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부패한 음식은 기를 어지럽게 한다 해서 주자는 이것을 맛보다는 덕을 해칠까 봐서 안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가 불식하고 취약 불식하고 시림 불식했죠. 이 얘기는 바로 새가 음식이 색이 변하니까 음식이 변하고 또 악취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시림 잘 익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불식했죠. 안 먹었죠. 악식 악취악 시림 이렇게 색이 변하거나 또는 냄새가 나거나 또는 잘 익지 않거나 시림은 이건 익힐 입인데 익힘을 잃었다니까 잘 익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불식 먹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불식 즉 음식이 제철이 아닌 것 시간이 아닌 것 음식이 제철이 아닌 것도 먹지 않았고 할부정 즉 바르게 자르지 않은 것도 먹지 않았고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할부정은 바로 즉심부정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바르게 썰지 않은 것은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부득기장 이것도 안 먹었죠. 부득기장은 바로 장이 맞지 않으면은 그 장이 맞지 않으면은 안 먹었죠. 이 장이 맞지 않은 것은 주자는 어떻게 봤느냐? 즉 실기화로 봤어요. 즉 장이 맞으면 조화를 이룬다. 조화. 그 조화를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죠. 그 장이 맞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수다. 고기 비록 수죠. 비록 고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든 음식이 바로 넘쳐난다고 해도 불사성 불식기 이게 식기가 중요해요. 식기가 바로 주식을 얘기해요. 주식 이 주식보다 불사성 아무리 고기가 많다고 해도 주식보다도 더 많이 먹지는 않는다. 승하지는 않는다. 이기지 않는다. 먹는 것을 이기니까 더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비록 고기가 많다고 해도 주식보다는 더 많이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 즉, 이 얘기는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로 자, 이것은 미양 구복 즉 맛으로 양복 입과 복은 뭐요? 배를 기르되 불가이 성 정기야. 즉 고기는 그 맛으로 입과 배를 기르되 맛으로 입과 배를 기르되 승기 바른 기운 부정기 바른 기운을 이기기 위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고기가 많다고 해도 고기가 주식보다 많이 먹게 되면은 바로 입이나 배는 좋아할지 몰라도 정기운 이것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식기가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식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고기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주무량 다만 술은 한량이 없다. 공자는 부주불사는 엄청 술을 잘 마셨다고 하죠. 술은 무량이다. 정해진 양이 없죠. 분량을 한정하지 않는데 불금난 술 마시고 흩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웬만한 사람은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하기 마련인데 그 무량으로 먹어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자는 주 소위 행기에서 술은 기운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 술이라는 것은 기운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 지나치면 바로 성품을 어지럽힌다 해서 바로 이 난을 술을 먹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주 술을 판다 이런 게 시포에서 고주 시포 즉 시장이나 가게에서 파는 술이나 육포는 먹지 않는다, 불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주자는 바로 공기불결에서 다시 말해서 위생 문제도 있고 또 역소의 원이 즉 이익을 쫓는 상업적인 음식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주자는 식과 이를 연결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춘추시대 이때는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불철강식, 불다식, 불철, 끝나도, 끝나도, 식사가 끝나도 이런 얘기죠. 식사가 끝나도 생강, 강자죠. 생강은 식 물리지 않고 먹었다. 식사가 끝나도 생강은 물리지 않고 먹었다. 대신에 음식은 불가식, 과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때도 이 생강은 바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소화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가 끝나도 계속 먹었고 또 과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기능은 취하되 소화 기능은 취하되 그래서 생강을 먹되 그러나 음식을 많이 먹는 탐닉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어공, 공적인 거, 나라에서 혹은 관에서죠. 허사로서 관에서 하는 제사는 즉 공적인 제사에서는 불숙육, 이 제사에 썼던 그 고기, 이거는 쑥 묵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그 자리에서 대개들 먹고 그러죠. 절대 묵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육은 또 사사로이 지내는 제사에서의 사사로이 지내는 제사에서 거기에서도 그 사사에 지내는 제사에서의 고기도 불출 3일 3일 동안은 바로 3일을 넘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 집에서 지내는 고기도 3일 안에 다 먹어치워야지 3일을 넘기지 않았고 불출 3일 3일을 넘기면 불식주의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식불어 침불언, 식사할 때는 말하지 않았고 잠잘 때도 말하지 않았고 다 같이 어와 언인데 어떻게 차별이 되느냐. 요거는 바로 말할 때는 서로 상대방과 왔다 갔다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이 어는 바로 주고받는 말, 대화를 얘기해요. 대답을 요구하는. 이걸 하지 말라. 이게 밥 먹을 때는 절대 대화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침불어는 잠잘 때는 혼잣말이나 혼자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즉 식사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취침시에 말하지 않는 것은 혼잣말이나 중얼거림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 수소식 오직 수죠. 비록 소식이라고 소식 거친 밥이죠. 소식 거친 밥이나 또 채갱 옛날 글자인데 거친 밥이나 채갱 야채로 끓인 국물이라도 이때의 파는 필자로 바꿔야 됩니다. 필제. 즉 그러니까
비록 거친 잡곡밥이거나 또 야채로 끓인 국이라도 필 반드시 제를 하라. 이때 제는 이게 고수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재 같은 거, 시산절 때 산재 같은 거 지내도 사람들이 먹기 전에 음식 일부를 떼어서 지신이나 이런 데 이렇게 살짝 버리죠. 이런 고수레라고 하는데 반드시 고수레를 내라 이런 얘기죠. 즉 필제여야 반드시 제사 지낼 때처럼 제는 이때는 제사 지낼 때처럼 하라. 이 제는 여기서 고수레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이거는 알아요. 공경을 의미하는데 물건의 풍족함이 있지 않고 마음의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식생활에 대한 예를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춘추시대에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해석으로 끝내겠습니다. 향당편 9장은 공자의 예를 중시한 태도, 즉 매사에 단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이죠. 여기서는 공자의 아주 결벽증적인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따 설명되는 공자의 성명사상이 나오는데 이 정명사상이 나오는데 이 정명사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철학의 정명사상과 연결되는 장이 바로 향당 9장입니다. 즉 정명, 옳은 이름이죠. 바로 이름에 걸맞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바로 이런 일상적인 자리 앉음에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석부정, 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불자 앉지 않는다. 이런 바로 얘기는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내면의 투명성, 예면의 질서, 즉 자리정돈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즉 내면의 질서, 마음가짐이 반영된 그런 얘기죠. 즉 신중함의 표현, 급하게 아무 데나 앉는 것이 아니죠. 그래 교육적 의도로는 제자들에게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바로 향당 9장은 그 조그만 예도 중시하는 바로 매사에 단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공자의 예를 중시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5자뿐이 안 되죠. 석부정, 불좌. 석부정.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조건이죠. 조건에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불좌. 공자는 불좌. 앉지 않는다. 네? 선택이죠. 이런 조건이라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는다. 응? 즉 여기서 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신분이나 역할, 상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에서 이 명이죠. 바로.
즉 이런 앉고 서고의 그 행위 자체가 이런 명과 실의 그 불일치이기 때문에 앉지 않는다,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 거듭 얘기지만 이 석은, 좌석이라는 얘기는 바로 단순한 의자가 아니에요. 예에 맞게 펴놓은 좌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에서는 이 석을 뭐라고 했느냐, 위치나 방향이나 정렬이 모두 예의 범주에 속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은 바로 어떤 물리적인 정결이 아니에요. 예법의 합당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은, 내가 지금 언급했는데, 부정은 바로 물리적인 정렬이 아니라 예법의 합당을 말하고, 불자는 바로 앉다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죠. 자리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자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이 장은 공작의 철학사상인 정령사상과 연결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름에 걸맞게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앉임새에도 이것이 적용되죠. 내면의 투명성, 예면의 질서, 그 내면의 질서가 마음가짐이 바로 반영되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장은 바로 신중함을 표현한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제자들에게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함을 몸소 보여준 이런 사례입니다. 향당편 10장은 공자가 마을 사람들, 향인들과 어울릴 때 보여주는 그런 겸손함과 경의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장이 바로 향당편 10장입니다. 바로 말해서 이 10장에서는 경로사상과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나가면은 따라 나가노다, 이런 얘기는 바로 경로사상, 지의 고발을 막론하고 어른을 배려하는 사상, 또 풍속의 존중, 이런 군화라는 역병이 들을 때 귀신을 쫓는 그런 의식에서도 이런 그 조복을 입고 계단에 서 있는, 다시 말해서 풍속을 존중하는, 어른을 존경하고 풍속을 존중하는, 소홀히 않는 그런 모습을 공자가 보여줬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현대 AI 시대에서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하여 서양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 사회에서도 동양의 윤리도덕, 고리타분한 논어 속의 가르침도 특히 효도나 경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 나보다도 앞서 역사와 문화를 개성 발전시킨 우리보다의 선배 세대들, 이런 사람들의 덕택으로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선인들,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잘 받들고 섬겨야 하지 않나. 오늘의 나는 얼마 후의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향인, 음주, 향인,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과 음주, 술을 마실 때 장자출,
지팡이를 짚은 사람은 그래서 노인네를 의미하겠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같이 술 마시다가 이 노인이 나가야 그리고 나서 따라 나선다 이런 얘기죠. 이건 바로 경로사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인, 구, 향인, 나 옛날에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 나는 바로 구나 해가지고 찾기를 잡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응?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찾기를 잡는 의식을 행할 때에도 공자는 초복, 관복을 입고 그 조계의 동쪽 계단에 서 있어서 서 있으면서 진지하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석해 보면 향인 음주는 바로 향인 마을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음주 술을 마실 때 이걸 향촌 공동 음주입니다. 향촌.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술을 마셨죠. 이런 거를 향촌 공동 음주. 같이 술을 마실 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는 그런 의식을 이거를 바로 뭐라고 했느냐? 향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을 향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친목과 경로를 위해서 벌이는 술잔치를 얘기해줘.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기에서 규정된 연장자의 공경의 의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장자라는 것은 지자는 지팡이를 짚은 사람은 바로 노인이죠. 이 사람이 나가야 따라서 나갔다. 그런데 얘기 왕제편에서는 50세 때는 집에서 지팡이를 짚고 60세 넘어서야 마을 같은데 향리에서 지팡이를 짚었다고 옛날에 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려운 향인나. 이 나래라는 것은 연말이나 또는 역병이 재앙이 돌 때에 역기나 불길한 기운을 몰아내는 국가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는 종교와 주술과 공동체의 개념이 섞여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인난이라는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역기를 쫓는 어떤 그런 구술을 할 때 이 나래라는 것은 바로 역병이나 재앙을 쫓는 국가적 의식, 주로 연말에 행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공자는 구경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조복을 입고 반드시 정해진 위치에 조계라는 정해진 위치에 서 있었다. 여기서 조금 옛날 단어인데 옛날 말인데 이 조는 동쪽 층계 조라고 합니다. 걔는 섬돌계, 그러니까 동쪽의 섬돌, 동쪽 계단, 집주인서는 계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